작은 섬부터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도시까지. 여러분은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장소에 대해 배우게 되실 거예요. 불가능의 한계에 의문을 품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홍콩과 몰디브, 이집트의 도시 탄타,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의 작은 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홍콩의 공식 인구는 750만 명이고 이 숫자는 2041년까지 8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의 인구 밀도는 2.5제곱킬로미터당 18,000명 이상이에요. 출산율은 다소 낮지만 홍콩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에는 설명이 있어요. 홍콩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와 같은 모든 기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이민을 오기 때문이죠. 이 도시의 땅값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이 고밀도 개발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예요.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의 사람들은 고층 건물에 살 수밖에 없는데 홍콩에는 9,000개가 넘는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높이가 150m가 넘는 건물도 300개가 넘어요. 이는 뉴욕, 샹하이, 두바이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홍콩의 놀라운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서 중간주택가격은 연평균 소득의 18배에 달해요. 이 때문에 부루한 주민들은 미국의 표준 주차 공간보다 작은 아파트인 이른바 코핀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홍콩 동부의 인구 밀집 지역인 쿼리베이와 몬스터 빌딩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실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5개의 연결된 건물로 이루어진 그룹이에요. 이 5개의 블록에는 2,200여 개의 유닛이 있고 약 10,000명이 거주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홍콩 주민이 비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홍콩에는 수십 명의 억만장자도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축구장 절반 크기예요. 빌 게이츠 집의 3분의 1이 이렇게 생겼어요. 또 다른 예는 백악관의 5분의 2입니다. 이건 무작위 숫자가 아니라 케냐와 우간다 사이의 빅토리아 호수에 위치한 미신고 섬의 영토입니다. 이 작은 땅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금속 기와 지붕이 섬을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거북이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초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작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섬 표면은 바위로 덮여 있고 풀과 관목은 5그루도 되지 않아요. 이 섬에는 물고기와 낚시에 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선착장은 매일 정오가 되면 어시장으로 변해요. 거래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보통 배가 떠나는 오후 2시에 끝납니다. 섬 주민들이 가진 것은 생선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케냐에서 소기업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상점에서 식료품부터 낚시 장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어요. 섬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내장을 발라낸 다음 카페에서 튀겨서 먹기도 해요. 네, 섬에는 약 13개의 카페와 바가 있으며 이곳에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주사위 놀이를 하며 옥수수 가루로 만든 대표적인 요리인 우갈리를 요리해요. 거대한 도시와 번화한 거리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인 선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도시에는 약 1,7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도시는 과밀화된 학교와 해변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자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지역에서는 해변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해요. 이 거대 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불과 40여 년 만에 현재의 규모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어촌마을이었어요. 하지만 당국의 지원과 홍콩과의 근접성 덕분에 번화한 금융 및 경제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현재는 샹하이,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바쁜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선전은 지난 10년간 백만장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다른 일선 도시보다 훨씬 더 높아요. 아이레 아브루에는 IT의 일부를 이루는 카리브해 섬으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 중 하나입니다. 약 500명의 주민이 4,000제곱미터에 불과한 면적을 공유해요. 그저 평범한 어촌 마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레 아브루에는 공장에 가깝습니다. 이 섬에 발을 들여놓으면 곧바로 미로 같은 골목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미로를 따라 구부러진 초가집과 방수포로 덮인 오두막을 지나면 어느새 마을 중심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요 랜드마크는 2개의 콘크리트 건물이며 그중 하나는 상점이에요. 중앙에는 2개의 태양열 가로등이 설치된 아담한 마을 광장이 있어요.
하나는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다른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것입니다. 이 섬에서는 남성이 여성과 어린이보다 많습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마을 밖으로 나가요. 섬을 둘러싼 수평선에는 돛과 고깃배가 점점이 떠 있어요. 나머지는 섬에 남아 배를 수리하고 그물과 덫을 수리하고 IT와 다른 곳으로 선적할 수많은 생선을 준비하는 등 다른 일을 합니다. 아이들은 수영을 하며 하루를 보내요. 마지막 목적지는 이집트 도시 탄타로 2.5제곱킬로미터당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예요. 비교하자면 뉴욕의 2.5제곱킬로미터당 인구는 3만 명에 약간 못 미칩니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위치한 도시예요. 이곳에는 거대한 면화 농장이 있으며 1856년에는 이 지역에서 재배한 면화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철도 네트워크의 정거장이 되었습니다. 탄타 주변 지역은 대부분 들판이었지만 정착지는 크고 붐비는 도시로 변했어요. 10월 하순이 되면 이 도시는 목화 수확을 축하하는 축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델타 지역과 아랍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8일간의 다채로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여들죠. 탄타는 달콤한 캔디로 유명해요. 젤라틴, 코코넛, 참깨, 땅콩, 병아리콩으로 만들어져요. 많은 이집트인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는 축제 기간에 이 과자가 많이 팔리는데 18세기부터 별미로 여겨져 온 건 당연해요. 탄타에는 면화 가공 공장과 섬유 산업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탄타 대학교는 1962년에 설립된 대학 도시이기도 해요.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는 2.5제곱킬로미터에 4만 9천 명이 거주하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입니다. 국토의 80%가 해수면보다 1.2m 정도 높기 때문에 섬의 일부가 물에 잠기면 주민들은 이주해야 해요. 폐기물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1967년 또 다른 인공섬인 훌후말레가 급격한 인구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말레만큼 발전했어요. 몰디브는 805km의 축을 따라 뻗어있는 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산호섬으로 선사시대 해저 화산 주변에서 커져왔죠. 188개의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섬에는 주민수가 1000명 미만입니다. 점점 더 많은 몰디브 사람들이 섬 생활을 포기하고 수도로 이주하고 있어요. 말레는 이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한다면 말레의 물리적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거예요. 당국은 이미 말레를 바다 다리와 인공섬으로 둘러싸고 집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